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지방선거와 총선 등 그동안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공약이자 지역의 대형 이슈기도 하죠. 바로 충남 금산군을 대전으로 편입하는 문제인데요. 금산군의회가 지역 소멸의 대안이라며 대전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산군수나 대전시장은 신중한 입장인데 무엇보다 금산 군민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과 맞붙어 있으면서도 전북, 충북과도 접경을 이룬 충남 금산군. 1962년 전북에서 충남으로 편입됐지만 실질적 생활은 대전권이어서 행정 관할과 생활권이 다른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힙니다. 1970년대 12만 명이던 인구가 지난해 5만 명까지 줄어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기도 합니다. 금산군 중심 상권에서도 젊은 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 금산을 대전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금산군의회 7명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와 무소속을 가리지 않고 이견이 없었던 건 그만큼 인구 감소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102명이고요. 돌아가신 어르신들, 돌아가신 사망자들이 787명입니다. 심각하죠. 하지만 금산 군수는 금산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강조합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장단점을 충분히 알게 하신 후에 주민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 결론에 따라서 대전시장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며 먼저 서두르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의를 모아서 했을 경우 저희는 대전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다. 행정구역 변경에는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등 지난한 절차가 필요한 데다 충남도와의 관계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지난 2014년 3년여에 걸쳐 논의가 진행되다 흐지부지된 전력이 있는데 결국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다른 군민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선결 과제이자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힙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대전을 찾아 총선에서 충청권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제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원교육에 참석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 험지로 불리는 자신의 지역구 유성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고 장 사무총장도 힘을 실어달라고 당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또 장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에서 도입키로 한 수검표 절차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사전 투표용지의 기존 인쇄 방식이 아닌 직접 날인하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직접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전 2명, 충남 5명, 충북 4명 등 11명의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공천심사 평가 점수가 낮은 1명을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공천위는 대전과 충북, 충남을 같은 권역으로 묶은 뒤 평가 하위 10%에 든 의원을 컷오프하기로 했으며 권역별 하위 30%까지는 경선시 득표율을 20%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홍문표, 정진석, 이명수 의원 등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인 경우 공천평가와 상관없이 경선 득표율을 15%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관위원 가운데 현역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공천심사평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와 시군, 도내 공공기관 등이 올해 사상 최대 금액인 5조 원대 건설공사와 용역사업을 발주합니다. 금액 규모로 건설공사는 4조 5,044억 원, 용역은 5,756억 원으로 이 중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은 297건에 1조 2,945억여 원에 달합니다. 사업별로는 계룡과 논산을 잇는 두마노성 도로건설공사에 가장 많은 1,278억여 원이 투입되고 충남미술관과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와 동해부곡, 진산 금산도로 건설 등의 발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새해 주목할 만한 분야별 사업 그리고 과제를 짚어보는 대전 MBC 신년 기획보도입니다. 과학기술의 상징인 대덕특구에서는 올해도 인공태양이나 중이온 가속기 등 굵직한 연구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라는 난항도 있었지만 연구진들은 가까스로 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도넛 모양의 진공장치 내부에서 붉은 빛이 밝게 빛납니다. 1억 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만들어진 플라즈마로 핵융합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같아 인공태양으로도 불리는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스타입니다. 3년 전 플라즈마 30초 운전에 성공해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운 K스타는 더 오래 뜨거운 상태를 버틸 수 있게 지난해 핵심 장치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구조를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상반기 목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플라즈마를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이고요. 예산 삭감 논란에도 다행히 운영비를 확보해 하반기부터는 50초 도전을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300초 운전 달성에 나섭니다. 바닷물을 연료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의 꿈이 현실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원을 기반으로 했던 그런 나라들이 에너지 강국이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에너지 강국으로 그래서 거듭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쏟은 최대 기초과학 프로젝트인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운도 올해부터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시운전에 성공한 저에너지 가속 구간이 오는 5월부터 2달간 공모를 거쳐 선정된 국내 연구에 활용되고 내년에는 해외 연구자들에게도 선보입니다. 국내 이용자분들은 이미 수십여 편의 실험 제안서를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캐나다, 미국, 일본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빔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문연구원이 강원도 평창에 설치해 첫 우주 전파 신호를 관측한 고성능 전파 망원경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능을 갖춘 지질자원연구원의 물리탐사선 탐해 3호도 오는 5월 첫 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 조성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계룡건설 산업이 선정됐습니다. 계룡건설 산업은 케이블카 연장 3.3km, 10인승 캐빈 60개, 정거장 2개소 설치를 제안했으며 케이블카 건설까지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공모에 포함되지 않은 전망타워 설치에 대해서는 시 재정 사업 추진 등 대안을 서둘러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올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 2만 호를 새로 공급합니다. 이 중 아파트가 18,097호에 이르며 아파트의 경우 분양주택이 84%, 임대주택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주택시장 침체로 사업 시행자 측이 주택 분양 시기를 늦출 수 있어 공급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적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진보당 대전시당이 청소년부터 무료 교통정책을 시작하자는 정책을 대전시에 제안했습니다. 진보당은 충남의 경우 6살에서 18살 청소년에게 무료 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전은 6살부터 24살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대상을 넓혀 시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이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대전시 전체 예산의 0.3%에 해당하는 205억 원이라며 시민 의견을 모으는 서명 운동에도 돌입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모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어느 해보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은 일찌감치 100도를 채웠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세종시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서영석 씨는 1년 전부터 주변 이웃에게 빵 나눔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웃에게 나눠준 빵이 15,000개. 지난달에는 수익의 일부를 조금씩 모아 기부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도 가입했습니다. 원가는 오르고 매출은 줄어 빵집 운영도 만만치 않지만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 더 아끼면서 또 지출을 조금 줄이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수록 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모금을 시작한 지 50일도 안 돼 대전과 세종의 사랑의 온도탑은 100도를 돌파했고 충남도 목표 달성에 임박했습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통큰 기부가 이어져 지역의 나눔 온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기업 법인께서 기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된 면이 있고요. 또 개인 기부자들께서도 계속적으로 기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달성한 게 아닌가. 하나둘 모여 쌓인 시민들의 온정은 겨울이 유난히 추운 취약계층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또 시민들의 있던 응원 때문에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셨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지금 추세라면 역대 최다 모금액을 경신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남은 모금 기간까지 관심을 계속해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등 우리 지역에서도 일찌감치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한 가운데 이번 모금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어제 금강 세종보를 찾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역 환경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세종보 담수 결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의원은 2018년 보수문 전면 개방 이후 멸종위기 어류인 흰수마자를 비롯해 생태복원이 확인됐음에도 수문을 다시 막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생태계 복원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도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 진행은 물론 주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놓고 노조 측과 시설 운영을 맡은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세종시 간의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시는 공원 근로자에게 한시적 근로기간 제공과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재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공원의 운영 관리권이 올해부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근로자 고용 승계가 제외되자 갈등이 불거졌으며 노조는 그제부터 농성을 철수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주거복지 12개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91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가구소득 인정액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합니다. 또 주거 약자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 1, 2차 아파트에 37억여 원, 신흥사랑주택에 5억여 원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의 허술한 개인정보관리 문제점, 대전 MBC가 단독으로 취재해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혀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당시 영향평가서를 입수해 확인해 보니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명시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와 사설 등 구급차 운영기관 수천 곳과 구급차량 수천 대가 등록돼 있는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직접 이송하지 않은 환자 수천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는 물론 처치 내용까지 다른 응급구조사가 볼 수 있는 등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문제점이 대전 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주체인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당초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 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외부 업체를 통해 진행한 영향평가서를 취재진이 입수해 살펴본 결과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영향평가서에는 강화 인증과 키보드 해킹 방지가 적용돼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노출 위험이 있고 인증과 개인정보 처리화면 보호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평가를 진행한 업체도 당시 중앙응급의료센터 측에 시스템 보완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투팩트 인증, 현재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투팩트 인증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도 이후 사설 구급차 이송업체 등 시스템 사용기관에 환자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차등 부여하겠다는 문건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 영향 평가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렇게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또 접속 시 별도 인증을 받게끔 OTP 인증을 도입했고 지정된 관리자가 아니면 본인이 입력한 환자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